가보년 음력 8월 28일은 전날에 관아의 이방호방을 지냈던 공형들이 찾아와 예천의 직강소는 동학군에 넘기고 대신 우리 동학 진영에 있는 두 사람은 체포하여 보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동학군이 바로 예천 부중으로 들어가면 자칫 양쪽 사이에 발포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예천 부중 관아에서는 사용하던 군기는 묶어서 세워두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그 약속 이행을 위해 토치접주 박현성은 예천 부중으로 떠나서 군수를 만날 예정이고 동학군은 내과와 예천 부중 서정자들 사이 방천둑으로 행전하여 그 이후는 각자 헤어질 예정입니다. 출발하기 전날인 8월 27일 저녁 벌제접주 김모가 대장소에 찾아와서 인사를 나눈 후 지난 8월 25일 밤에 있었던 전과에 대해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전해온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잡으러 왔던 예천 직강소 폭군 50명이 군복 벗고 총 바치고 절로 동학진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도해 중에 제갈량 같은 군사가 다시 살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축할 따름입니다. 듣고 난 김한돌이 정말 그러하지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모사 대장소인 직곡진에 가보시오. 대장인 김한돌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략 짐작하고 있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실제 접주는 대장소에서 이야기가 끝나자 학초가 있는 모사 대장소를 찾아와 앞으로 할 일을 물었습니다. 우리 점은 도인들의 수요가 3, 4천은 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을 기다리나이다. 모사 대장인 학초가 내일 있을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속히 돌아가시어 내일 신유시로 기한하여 예천읍 식거리의 임효잡이 앞을 지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다가 서남진이 옥거리 강남쪽 편에 열을 지어 행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서남진이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천읍이 우리 진중과 다를 바 없으니 안심하고 각자 돌아가 하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박현성이 예천읍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 화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몇몇 측근들이 모사 대장소로 모였습니다. 관동포 제2접주 상장을 호랑이 굴 같은 적진에 보내고 미리 약속한 도중우 죄인을 결박하여 보내는 계책을 어찌 실시하리까. 학초의 수단을 알고는 있지만 이번 일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모두 걱정하여 부르니 학초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염려들 마소. 천군만마의 뒤로 하고 스스로 결박당하여 좋은 말에 좌우기찰 부역하여 기세 좋게 옷걸이 앞물을 건널 적에 그 모습이나 구경하여 보소. 사람이 가담하면 절로 해결되는 줄로 알아주소. 말을 마친 학초는 기차를 불러 대장소에 전가를 넣었습니다. 직강을 입도시키기 위해 다음날 4시에 출진하여 신유시에 예천으로 들어간다 는 전갈이었습니다. 음력 8월 28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박현성이 기찰 3인을 데리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박현성이 말 위에 오르면서도 그래도 믿업지 못한지 모사 대장인 학초를 돌아보며 다짐을 받습니다. 뒷일을 단단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일러줄 말 없습니까? 학초가 웃으면서 염려 마소. 근본에 가시면 큰 대접까지 받고 미주 가이의 가전 풍악도 구경하리다 하면서 농 섞인 말도 건네주었습니다. 한편 동학지인에서는 박현성이 떠나고 직곡접 모사 대장의 명령으로 예천으로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숙식을 위해 필요하였던 여러 도구들을 정리한 후 군기를 단속하여 각 접은 포군을 앞세워 향로를 정제하여 기세등등하게 떠났습니다. 모사 대장인 학초는 선두에 좌우의 기차를 대동하여 마상에 앉아가고 총을 맨 포군 수백 명이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직곡접 군사 5,700명이 뒤따르고 김한도로 대장진은 중군으로 행진하며 그 다음으로 각 접의 군사들이 줄을 이어갔습니다.
올이나 행진하니 때는 서정자 심리재방위의 버들잎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단 동학도인들 뿐만 아니라 근처의 사람들이 읍에서 도망을 왔는지 구경을 하러 왔는지 좌우를 돌아보니 좌우 산천은 사람으로 들이차 있었습니다. 흥분하는 동학진을 둘러보니 화재에서부터 읍까지 십리 사이에 대열이 산을 덮을 정도로 가고 있으나 아직 화지 본진에는 사람이 줄어들어간 표시가 안 날 정도였습니다. 수와 기찰이 예천 직강의 사자를 대동하고 학초의 말머리에 다가와서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동학대진이 오전부터 예천읍으로 오겨들고 읍중 관민들이 동요를 하니 군수가 부득이 급박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대략의 내용은 예천군수 하첩위 관동포 통학 화지 대도회 중 대소 인민전 전자 용궁군기 탈취와 금일 하지도에 거병하여 예천읍으로 군사가 들어오니 관민 간에 어느 누가 놀라 겁을 먹지 않으리요. 도중의 죄인은 도중에서 조치하고 비읍 직강 조처는 읍에서 조치하기로 하며 도중은 읍으로 들어오지 말고 각자 기가하여 자신이 하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요. 가보 8월 28일 화지 대도회 중이라 하였습니다. 관하에서 온 통문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학초는 수많은 동학군이 성안 부중으로 들어가면 필시 양쪽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진을 마치고 각자 헤어져 가간 기업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답장에는 이를 밝히지 않고 학초는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공문을 읽고는 품속에서 지피를 내어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옮기면 어제 한 약조는 정중히 이행해야 하고 서로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을 와서 어린이 희롱하듯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대로 준행하여야 합니다. 용궁군기 사건은 본 조약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도중의 죄인을 받지 않겠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고 만민이 입도하는 직강을 안이내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일에 정한 약조대로 이행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간 기업하도록 합시다. 즉일 화지도의 행진 도중 답으로 써서 직강수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예천읍 지형을 말하면 북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 위로 성제가 읍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흐르는 물이 동남쪽으로 흘러오다 수읍 쪽은 제방으로 북쪽인 신거리에서부터 들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 옥거리를 지나서 서정자 앞으로 하여 남으로 경진까지 뻗쳐 있습니다. 동학대진이 서쪽인 화주로부터 무학당 건너로 하여 둘러싸고 신거리로 벌제 동학진이 일시에 때를 맞추어 연속 둘러싸니 그 가운데 있는 읍의 형상은 마치 주머니 속에 든 물건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단지 속에 잡아가둔 형세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마솥 안을 잡아놓고 뚜껑을 덮어 불을 뗀다 해도 크게 과장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학초가 마상에서 좌우를 둘러보니 동학대진의 기구와 위령이 강산을 동려 녹일 듯 보였습니다. 이때 만일 영을 내리면 예천 직강의 하랩이라도 잡으려면 잡을 모양새였습니다. 읍 뒤 성터를 바라보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읍중 사람들이 절벽을 붙들고서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산천 초목에 가을 단풍이 만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동학진에서 한 번이라도 발포할 것 같으면 가을 추수에 대추 떨어지듯 할 것 같았습니다. 주둔해 있던 동학군이 예천읍을 향해 떠나던 날 가보 척사라기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치접주 박현성이 관부에 품목하여 11명을 파묻어 죽인 이르 원통함을 오늘 풀고자 한다. 앞장서서 죽이자고 한 사람 2인을 압송하면 고을가 이 말이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목에는 죄를 지은 이명이 누구인지는 어째서 밝히지 않는가.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하여 관부에서 조처하도록 하면 된다.
어째서 번거롭게 너희들이 잡아들이려고 하는가? 동학도회를 곤란해서 도회를 열겠다는 이야기는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겠다는 것인가? 또 다른 대목에는 오시의 퇴치접주 박현석, 화지접사 김노연 및 그 무리 3명이 본소로 들어와서 말하기를 오늘 읍에서 도회를 여는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니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므로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직관과 여러 집사들이 큰 소리를 꾸짖으며 야, 이 교활한 놈들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몰래 습격하려고 하면서 지금 달콤할 말로 꾸미느냐? 조금 뒤에 너희들이 대군이 오는지 오지 않은지를 보고 나서 너희들을 죽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이들을 가두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술 방법은 직강소 입장에서 쓰는 만큼 학초중과는 다르지만 서로 통문이 오고 간 일, 박현성이 동학진의 사자로 예천 부중으로 간 일, 동학진에 있는 죄인 2사람을 포박하여 보낸다는 점, 직강소를 동학진에서 접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 모두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해는 동학진에서 중군대장인 김한도를 어떻게 묶어 예천 부중으로 보내고 동학진은 예천의 직강소는 어떻게 접수하고 사자로 간 박현석은 어떻게 돌아와 결말이 지어지는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돌발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